근데 영어는 그게 완전 반대입니다. 이거 완전 뻘짓거리예요. 오늘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어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영어 루틴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영어 루틴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루틴 얘기를 하기 전에 할 얘기가 하나 있구나 싶어가지고, 루틴 얘기 자꾸 미뤄져서 미안해요. 요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루틴이라는 것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 뭘 해야 되는가를 부모님들이 판단이 되어야지 이 루틴을 꾸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루틴 해보세요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3일 이상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가려면 결국 이 논리를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더 중요한 얘기가 있구나.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게 그러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영어라는 이 과목이랄까요? 요 영어의 어떤 특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영어가 다른 과목들하고 다르게 공부하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반대로 되어 있냐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만큼 많이 하는 게 수학이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배워요. 기본 원리를 배워요. 그 더하기를 배운다고 하면은 그 더하기가 막 개념이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더하기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산 훈련을 막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를 개념, 원리 혹은 어떤 사실관계 혹은 규칙 이런 걸 배우는 거를 학습이라고 한다면,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풀이를 하는 게 일반적인 과목의 특성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게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일단은 영어는 재밌게도 어떤 규칙 원리를 배우고 나서 뭐 문제풀이 뭐 이런 훈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규칙을 배워요.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일단은 오히려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뭐랑 비슷하냐면, 피디님 만약에 수영을 배운다고 해봐요. 수영을 배울 때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영장을 찾겠죠? 수영장을 찾아서 강습 뭐 프로그램이 있나 찾아보고 그거를 신청해서 하겠죠? 오케이, 좋아요. 맞아요. 수영장을 찾았어. 학원 찾듯이 찾았어. 그다음 강습을 신청했어. 학원 등록을 했어.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자유형 이론 수업입니다. 자, 자유형의 정확한 명칭은 크롤 스트로크예요.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으면서, 자, 반드시 100도에서 12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할 때는 45도여야 되고, 50도는 안 돼. 45도여야 되고요. 한쪽 코만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엄청 해준다고 해요. 피디님 그분한테 배우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 다음에 해봤을 때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알려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고 싶다. 네. 맞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학원에 가서 뭐 파닉스를 하거나 단어를 외우거나 문법을 하거나 걔를 정확하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게 비슷한 생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게 가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자유형 이론 수업입니다. 이론 수업만 냅다 하고 막상 수영 풀장에 들어가지 않고 물장구도 안 쳐보고 계속 그냥 이론 수업만 해요. 그런 다음에 시험을 봐. 팔의 각도는 몇 도인가 맞나요? 이런 시험을 봐. 계속 그것만 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는 걸까요? 수영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학원에서는 문법을 배우면 그 다음에 문법을 배운 걸 가지고 훈련을 하긴 하잖아. 읽기 문제집을 풀잖아. 근데 아니에요. 얘는 훈련이라고 할 만큼의 기본적인 양이 안 돼요. 이 양이 얼마나 왜 안 되는지는 또 이제 자세하게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얘기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면, 수영을 배울 때 일단 물에 들어가 보세요. 물장구 좀 쳐보다가, 자, 일단은 킥판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발장구 쳐보면서 앞으로 좀 가보세요. 쭉쭉 가보세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발장구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론적으로 알려주긴 하지만 요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3바퀴 갔다 와봐요. 본 다음에 요 팔을 좀 더 요렇게 하라니까. 요렇게 3바퀴 갔다 와봐요. 잘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알려주지만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만 그 다음에 몇 바퀴 갔다 와봐요. 계속 훈련을 많이 하면서 이 배웠던 거를 몸이 익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흔히 체득한다 혹은 습득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체득, 몸이 배우는 거야. 머리가 배우는 게 아니야. 몸이 배우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막 앉아가지고 한참 5시간을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바퀴 찔끔 갔다 와. 그 다음에 5시간 공부한 다음에 한 바퀴 찔끔 갔다 와. 그 다음에 수영이 안 늘어요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들이 그 영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질문도 많이 받고 막 하는데 근본적으로 굉장히 이 막 답답함과 이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의 그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차이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영어는 습득하는 거다. 영어는 뭐 체득하는 거다. 이제 뭐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근데 기본적으로 딱 수영 생각하면 돼요. 학습은 짧게, 훈련은 길게. 학습은 짧게, 훈련은 길게.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를 익히는 방법이야 돼요. 말씀하신 거는 머리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영어라는 게 흔히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자동으로 카테고리화를 할 때 뭐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랑 같이 묶이니까 방법도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막 자전거, 뭐 수영 이런 것처럼 몸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랑은 머릿속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에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어 이름이 세이지입니다. 세이지. 이게 S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한국어 이름이 수영이니까 똑같이 S로 시작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약간 수영이 중성적인 의미라서 이 세이지도 약간 중성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세이지가 현자란 뜻도 있어가지고 너무 뜻도 좋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베프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래서 저는 이름을 쓸 때 수영 쓰고 옆에 SAGE라고 보통 써놔요. 카카오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데. 근데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수영 옆에 왜 싸게라고 썼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들은 안 그래요. 근데 꼭 한국인들은 싸게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우리 영어 다 배웠잖아요. SAGE라고 하면은 자, A 다음에 그 다음에 E가 붙어요. 이 피디님 이거 파닉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거를 Magic E라고 해서 원래 얘가 A가 에나 혹은 뭐 아라고 소리가 나지만 맨 뒤에 E가 붙으면 A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요거 배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낯선 단어 SAGE라고 하면은 Magic E라는 이론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만났을 때 이게 떠오르지 않아.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규칙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대로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대로 그냥 읽어버리는 거라고. 근데 외국인들은 당연히 그걸 세이지라고 읽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는 똥 싸게, 오줌 싸게, 아니면 뭐 물건 싸게 산다. 그 싸게라는 발음이 아주 익숙하니까 SAGE가 매직 E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싸게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가버리는 거야. 이 차이가 왜 나오냐? 이론을 몰라서? 아니야.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른 예로 적용을 해볼게요. 파닉스에서 F 소리를 소리가 나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A는 에 배웠어. T는 트 배웠어. 그래서 FAT 하면 fat 배웠어요. 오, 잘 읽었네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던 매직이를 또 배워요. FAKE 하면은 fake. fat은 에지만 여기는 A가 나는구나. 이건 매직이야. 이론도 배웠어. 아주 잘 배웠죠. 그래서 fake, take, make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I가 FACE를 만났다고 해봐요. 자, 이거 우리 어른들은 다 아니까 읽을 수 있지만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나왔으니까 A인가? 아니야. 맨 끝에 E가 있어. 얘는 Magic이야. 그 다음 C가 있으니까 Fake. 그럼 우리는 학교에서 또 어떻게 배우냐? C가 뒤에 가서 Soft C 사운드라는 게 있어. Soft C 사운드라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스 소리가 난단다. 그래서 얘는 fake가 아니라 face야. 또 이렇게 배워요. 자, 그러면은 벌써 외울 게 엄청 많아. 일단은 자, A는 에 소리다. 근데 E가 붙으면 A가 된다. 근데 거기에서 또 C가 붙을 때 보통은 크 소리지만 뒤에 가면 뭐 소프트 C가 돼서 수가 된다. 그거 A 입장에 봤을 때 와씨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떠오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오케이 그럼 face도 그나마 소프트 C 배웠어. 근데 봐요. 또 SUR
F-A-C-E. 이거 읽어봐요. 보통 이거 어른들도 surface라고 읽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surface가 아니라 surface예요. 이번에 A가 E 소리가 나. 또 이것도 뭐 슈화 현상이라고 이름이 또 있어. 그럼 진짜 이거 미쳐버리는 거야. 아니, 그니까 봐봐요. 다른 과목은 1 더하기 1 더하기의 개념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아. 항상 그 개념이 있으면 똑같이 적용돼. 아니면 그럼 뭐 역사도 막 바뀌나? 뭐 역사 사실이 막 바뀌어. 임진왜란이 뭐 1592년에 있었는데 어떨 때는 1800년도에 있었고 어떨 때는 1592년에 있었고 그렇지 않아요. 정해져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걔 그냥 고정값으로 그냥 적용이 돼. 근데 사실 영어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사실 다 예외야. 규칙이 있잖아요. 다 이론이 있고 아니야. 다 예외고 심플하게 말하면 싹 다 외워야 되는데 싹 다 외우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좀 기억하기 편하라고 카테고라이징을 했을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 예외가 엄청 많아. 그래서 왜 명어가 뭐 그때 달라요.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봐요. F-A-C-E를 face라고 읽을 수 있는 아이는 얘가 magic E도 알고 soft C 사운드를 알아가지고 face를 읽는 게 아니에요. 애가 기본적으로 소리에 많이 노출됐던 아이라면은 그런 소리가 영어에 없다는 거를 알아. 그래서 보다가 fuck할 리가 없어. 어떻게 알아? 영어 소리 노출 많이 됐는데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맞추다가 페이스구나. 많이 들었던 그 소리 페이스가 이 철자구나.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순서가 뭐냐면 소리에 많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소리에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론을 배우면 그 이론과 많이 이 훈련됐던 거가 서로 맞아 들어가면서 깨달음이 생긴다고요. 훈련이 먼저야. 그 다음이 이론이에요.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장구라도 쳐보고 왔다 갔다 하고 해보고 어설프게나마 한번 왔다 갔다 해봐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했어. 근데 그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한번 교정해주고 그 다음 다시 해봐. 훈련을 길게 가져가고 학습을 짧게 가져가는 게 수영하고 마찬가지 원리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훈련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론을 만나야지 그 다음 이게 맞물려서 깨달음이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피디님 여전히 동의 못하겠어요? 저 동의됐어요. 동의됐고. 오케이. 다행이다. 그러면 이 예시로 이제 파닉스를 들어주신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영어에는 뭐가 딱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법 아니면 단어의 뜻 이런 거는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알고 뭐 영어 훈련할 때 뭐 리딩이라든지 뭐 쓰기라든지 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좋아요. 보통 초등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뭐랄까요, 첫 난관 정도가 아마 파닉스일 거고요. 파닉스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큰 상관은 없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 단어, 그다음 뭐 문법이고요. 보통 우리가 단어 알고 문법 알면 리딩은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어 문법이 그냥 뭐랄까 영어의 양대 산맥이다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단어와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피디님, hand 무슨 뜻이에요? 손입니다. 맞아요. 손. 모르는 사람 없어 이거 진짜. 이거 정말 꼬맹이도 다 알 거야. 근데 봐요. hand me the book 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없죠. 없죠. hand 알아. me, 나, the, 뭐 관사, book, hand me the book. 자, 요런 문제가 생겨요. hand 분명히 손이라고 알아. 근데 이거를 학원에서 배우듯이 해볼게요. 학원에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 hand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hand는 명사로 손이에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hand가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동사로는 건네주다가 됩니다. 자, 명사로는 뭐? 손, 동사로는 건네주다. 그래서 hand me the book 하면 동사로 명령문이 되겠네요. hand me, 나한테 건네줘. the book, 책을 건네줘. 이렇게 설명해요. 설명 맞죠? 아주 깔끔한 설명이야. 깨달음도 있어. 핸드가 손도 되지만 동사로는 건네주다도 되는구나. 깨달음도 있었어. 자, 근데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핸드 정도의 정말 너무나 쉬운 단어조차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이 뜻을 외워야 돼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단어를 단어마다 품사를 매칭해가지고 싹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니까 문제야. 설명은 깔끔하지.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애들 뭐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이렇게 갑니다. 바람직한 거는 아이가 그냥 책을 읽다가 아마 hand me the book 정도는 대사에 나올 것 같아. hand me the book 이란 대사가 딱 나왔어. 근데 거기에 그림도 있고 맥락도 있죠. 그럼 아이가 그게 손, 나, 책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맥락이 있으니까 추측해서 뜻은 파악을 해요. 나한테 책을 건네줘.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 뜻은 파악을 하고 근데 인식을 한 번에 핸드가 요런 뜻으로도 쓰이네. 특이하네. 정도로만 희미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명사로는 손, 동사로는 건네주다. 이렇게 사실 품사 개념을 명사, 동사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초등학생한테 정말 어려운 일이야. 품사 몰라도 뜻이 뭐인지 몰라도 시험을 안 봐도 그냥 일단 맥락으로 특이하게 쓰이네. 이런 의미가 있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이게 희미하게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한 번씩 마주치는 게 2번, 3번, 4번, 5번 되면은 얘는 명사로는 손이다. 동사로는 건네주다 라는 거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hand me something 그 표현 자체를 그냥 덩어리로 알게 돼요. 그게 그냥 끝이야.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출량이 있어야 돼.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수영하고 똑같다니까요. 내가 스트로크를 할 때 이걸 팔 각도를 45도 50도로 해야 돼. 100도로 해야 돼. 각도를 안 알려줘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이거를 애한테 너 팔각도 몇 도로 해? 물어보면 애가 50도로 이렇게 대답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해?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애한테 hand me the book 무슨 뜻이야? 책 건네달라는 뜻이잖아. hand가 동사를 뭐로 쓰였어? 동사가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 이상적인 거야. 근데 왜 수영할 때는 팔각도가 어떻게 된다를 설명 못한다고 우리 애는 수영을 못해요 라고 안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는 hand me the book 의미를 그냥 알고 넘어가면 의미 알았구나 잘했구나 하면 되지. 얘가 동사와 명사를 구분 못해요. 우리 애 영어 못해요. 이렇게 되냐고. 이게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달라. 영어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몸으로 그냥 때우면 돼. 몸으로 배우면 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훈련이 중요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푸는 훈련이 아니야. 노출이 많이 된다. 사실 노출 자체가 훈련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오해하면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피디님 어때요? 단어 요거 이해 가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근데 사실 문법은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스레드를 보는데 어떤 어머니가 남긴 글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어를 너무 못해. 파닉스도 너무 못해가지고 걱정이 많아. 어느 문법책 봐야 돼? 라고 하니까 댓글에 막 문법책 추천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떡하냐 진짜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냥 댓글에 효린파파를 추천했어요. 뻔소리인데 어쨌든 한국 문법이 좀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This is a book to read 라고 얘기했어요. 피디님이 무슨 뜻인지 알죠? This is a book to read. 읽을 책. 이거 읽을 책이야.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근데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이래요. 자, 문제가 이거야. 우리 기본 전제가 아까 뭐였어요? 단어 알고 문법을 알면 리딩이 된다 였잖아. 근데 지금 This is a book to read 라는 심플한 문장을 지금 리딩을 했잖아. 이해를 했잖아. 근데 거기에 문법을 알았어? 오히려 to 부정사가 쓰였는데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이야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잖아. 그럼 이거 뭐예요? 문법을 알아야 리딩이 된다며. 근데 지금 리딩 그냥 했는데 문법 몰라도 되는 거네. 파닉스랑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파닉스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파닉스 필요 없다. 막 싸워. 문법도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문법 필요 없다. 그냥 하다 보면 문법은 다 알게 되는 거야. 또 그럼 옆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그렇게 리딩하는 애들 점수 다 헛짓거리 하는 거야. 하면서 또 서로 싸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한국 문법은 참고로 This is a book to read 하면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왜 형용사적 용법이냐? 이것은 읽을 책이다. 책을 수식해주잖아. 책을 수식해주는 것은 형용사. 형용사로 투부정사가 쓰였으니까 형용사적 용법. 이거 완전 뻘짓거리예요. 진짜 슬프지만 왜냐하면 문법이 이해하는 걸 도와줘야지. 이해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문법적인 분석을 하고 있잖아. 이거는 정말 쌍팔년도 때나 그렇게 했지.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중학교 때는 진짜 다음 중 투부정사의 용법 중 다른 거를 선택하시오, 요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 없어요. 근데 아직도 배우는 거는 투부정사 배우면은 투부정사의 용법, 형용사조 용법, 명사조 용법, 부사조 용법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리딩 할 때는 그거 다 까먹고 그냥 되는 대로 해. 문법 역시도 파닉스랑 똑같이 짧은 시간에 학습하고 학습하는 걸 적용하는 훈련을 길게 가져가는 게 맞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학습하는 것조차도 한국식으로 학습하는 거는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현타가 오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접근은 똑같아야 돼요. 학습은 짧게, 훈련은 길게, 고접근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요걸 다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파닉스가 됐든 단어가 됐든 문법이 됐든 기억해야 될 건 뭐다? 학습은 짧게, 훈련은 길게. 학습은 짧게, 노출은 길게. 근데 중요한 게 학원에서는 노출, 훈련을 길게 해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학원 가면요, 부모가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낸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학원에서 책 읽히고 있으면은 노출시킨다고 훈련시킨다고 책 읽히고 있으면은 저거 맞아? 좀 설명도 해주고 붙어가지고 1대1로 설명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고 비싼 돈 주고 보낸 거지. 읽히는 거 정도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보냈겠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학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오면은 훈련이 아니라 학습을 시켜요. 이거는 사실 그냥 시스템의 문제야. 학원 선생님도 노출이 중요하다, 훈련을 길게 가져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학원이라는 체계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틴을 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훈련 그리고 노출 이거는 집에서 해주는 게 맞아. 얘기했죠. 학습은 짧게, 훈련은 길게. 학습은 짧게 어디서? 학원에서 해. 훈련은 길게. 이건 언제 해? 집에서 혹은 일상에서 해. 그렇게 가는 게 사실 가장 균형 잡혀요. 요즘에 아무리 엄마표 한다고 하더라도 학원을 아예 안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진짜 학원을 안 간다고 한다면 엄마가 혹은 부모가 그냥 다 하시면 되겠고, 근데 학원도 보내면서 한다라고 하면 학원 보낸다고 다 끝났다가 아니야. 학원은 뭐야? 학습이야. 걔는 어떻게 보면은 출발점이라고. 수영장에서 그냥 이론 배우고 온 거야. 수영장은 사실 간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이론만 배우고 온 거야. 우리 집이 수영장이라고. 우리 집에서 뭐 하면 돼? 어설프게나마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매일 해줘야 되는 루틴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노출량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줘야지 루틴을 짜는데 이해가 되고, 학원에서 해줘야 될 거, 내가 해줘야 될 거, 그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제대로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족이 너무 길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영어 루틴으로 돌아올게요. 네.